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성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인성 수업은 이야기로 배우는 인성인데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거나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 참다운 성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 선생님도 가끔 거짓말하죠.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방편적으로, 즉 보다 나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은 또 어떨지 그 거짓말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오늘도 인성 수업에서 학습 자료의 저장과 서비스 용량 등 고려해서 부득이 PPT에 음성을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 제독하고요. 수업 안내 세 번째, 매번 책 표시가 되어 있는 빈칸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생각을 담아 작성하고 이를 학교 오는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두 부부가 싸웠어요. 이것은 오리 울음소리다, 닭의 울음소리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리다, 거위다, 뭐 이렇게 싸웠어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기고자 달려든 일은 없을까요? 여러 선배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준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무시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이기고 싶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는 그 친구 나도 이기고 싶다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으면 좋고 또 그런 어른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반대로 선생님이 또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무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무시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기고 싶대요. 이 친구는. 또 이건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할까라고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즉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난 맞고 넌 틀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대화는 안 되고 갈등만 더 심해질 거예요. 마치 닭의 울음소리다, 거위의 울음소리다 라고 싸운 부부와 같이요. 이처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그러나 세상에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맨 아래 이 아들은 현명한가요? 아니면 어리석은가요? 이건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관계가 없죠. 이건 뭐라고 하죠? 선생님의 실수. 자, 솔직히 말하겠다는 의지. 쭉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해요. 선생님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군가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만 그 환자는 몰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히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저하겠죠. 반대로 내가 잘못했는데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을 땐 더 큰 용기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 한번 보죠. 이 글은 독일 슈르겐 미슈더라는 친구가 기자인데요. 거짓말에 대한 속성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한번 보죠. 자, 독일 기자 위르겐 슈미더는 40일 동안 거짓말 안 하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직장 동료와 친구들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말하기, 차마 말할 수 없어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은 고백해보고
또 잘못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불쾌함을 표시하기 등등을 시도해 보았는데 매번 크게 심호흡을 했다고 해요.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왜 심호흡을 했을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 늘 속마음을 감추고 슈미더는 속마음을 감추고 생각과는 다른 말을 건네고 과장하거나 또는 의례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마다 진질되게 인사 못하잖아요. 어제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참 아름다우신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누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더러우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슈미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키웠어요. 볼까요? 슈미더의 프로젝트 보고서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거짓말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대요. 거짓말의 50%는 이기적인 거짓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 가운데 4분의 1, 약 20%는 타인을 배려하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암인 사람에게 당신 암이야 라고 진실을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해요. 소위 이러한 거짓말은 친사회적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기적 거짓말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 즉 화이트 라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관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맛있게 해줬는데 음식이 어떠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맛있어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데리고 가서 나는 먹지만 속으로는 맛이 없어요. 맛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감사해요,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화이트라이, 즉 선의의 거짓말은 또 거짓말이래요. 이 친구는. 어쩌면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선의, 즉 착한 뜻으로 모두에게 좋은 의미로 라는 가면을 쓰는지도 모른답니다. 솔직하게 말하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거짓말의 반대말은 솔직이니까는요. 정직이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표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말하지 않고 침묵하죠. 봅시다.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책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책의 내용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느 날, 자, 위르겐 슈미더는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을 10살짜리 꼬마한테 배웠어요. 그가 친척집에서 수프를 먹다가 너무나 매워서 도저히 먹지 못할 지경에 맛이 없었던 거죠. 예전 같으면 그래도 성인이를 생각해서 요리해 주신 분을 생각해서 맛있다고 끝까지 먹거나 거창한 유머나 또는 신랄한 비유를 써서 오 이거 죽도록 매워요. 그러나 괜찮아요. 음식을 물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스프가 너무 맵고 맛없어서 먹기 싫은 속마음을 어떻게 털어놔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할까요?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동안 결혼해서 처음에 음식 이제 집에 계신 집사람이 해준 음식을 먹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좀 싱거운데 이건 좀 맛있는데 근데 저를 싫어하더라. 친사회적인 관계를 선생님은 추구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맛있어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대로 보면요. 맛이 좀 이상한데 싱거운데 맛이 점점점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실은 누군가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맛있어 맛있어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은 약간 싱거운데도 맛있는 줄 알고 약간 매운데도 맛있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누군가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봐가면서 할까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볼게요. 그런데 그때 같은 테이블에서 맵게 먹던 그 스프를 먹던 10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스프 맛없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엌에서 여자들이 튀어나와서 왜 맛이 없는지 물었고 꼬마는 대답했어요.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그만 먹을래. 10살짜리 꼬마는 이토록 쉽게 하는 진실을 서른이나 나이 먹은 이 남자 슈미더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간단 명료하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으면 될 일이었는데 말이죠. 10살짜리 꼬마는 이토록 쉽게 하는 말을 서른이나 나이 먹은 이 남자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관계가 더 많아요. 사실은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아주 가깝지만 긴 관계에서는 진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엄마하고 여러분 사이엔 진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학교 친구, 선생님 사이가 넓혀갈수록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실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슈레드는 그걸 관찰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남자는 크게 깨달았대요. 정직하려거든 정직하게 정직해야 된다. 그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부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법정에 불려나가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친지들과 어울려서 말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거나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모르면서도 안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르면다고 대답하기도 해요. 보지 못했으면서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았다면서도 보지 못했다고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죠? 내 이익으로 이것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있어요. 선생님도 있어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몰라. 좀 더 알아볼게.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그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혹은 뭔가 이득을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대요. 이건 책 이름이 맞지만 니까야라는데 어렵죠?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춰야 될 거짓말이라고 슈미더는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물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기분을 나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분 정도 나쁠 때는 진실을 좀 얘기해도 좋겠지만 그 사람이 실망하거나 더 큰 문제로 악화되거나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암을 걸린 사람에게 암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건강하대요. 좀 더 운동하시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약도 잘 먹으면 된대요. 의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발전적인 모습을 완쾌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스프가 매우면 맵다고 말할 것. 전쟁터에서 너무 무서워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었다면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도망쳐 왔다고 말할 것.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솔직할 것. 이렇게 솔직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났다가 흰꼬리 털을 내미는 그런 실수는, 어리석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 안에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왔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온 곳을 기뻐해 줄 거예요. 진실대로 이야기해주면.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끝으로 여러분, 우리 교재 17쪽에 보면 내 생애 최고의 거짓말, 최고의 정직한 말 한번 찾아보세요. 난 이런 말 진짜 정직하게 했어. 난 이런 거짓말 했는데 진짜 최고로 나쁜 영향이 와서 거짓말해서 맞았어. 혼났어. 이렇게 최고의 거짓말, 최고의 정직한 말을 하나씩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사실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할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우리의 삶 속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으니까요. 다만 나는 참되게 좀 더 올바르게 진실한 말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6, 17이 아니라 18, 19 쪽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주세요. 여기 프린트 잘못되어 있습니다. 16, 17이 아니라 18, 19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